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8차 시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표본 공간을 잘 정렬을 하는 것이 확률 변수였죠. 네, 그 사건을 이제 잘 정렬을 해서 이번 시간에 확률 분포를 배워서 그 사건에 대한 확률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정의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률 분포를 제일 간단하게 말해봐라 라고 하면 저는 확률 변수의 확률을 대응시키는 것, 이거를 확률 분포라고 하고 싶거든요. 네,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는 시행을 하게 되죠. 시행을 하게 됐을 때 표본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 라지 F 요렇게 이제 집합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 사건들의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로 확률을 정의를 해가지고 0,1, 닫힌 구간 0,1 사이로 함수를 쏘는 게 확률이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요까지였는데,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 x를 정의를 하면 확률 변수는 실수,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이제 대응시키는 관계였죠. 그렇게 이제 시키면 이제 거기에 대응이 되는 사건들이 결정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 실수에 대응하는 사건들이 여기서 이제 정할 수 있어서 그 정의된 사건들로 확률을 정의를 해서 요렇게 이제 가게 된다. 즉, P는 여기 있는 실수 R에서 0,1 사이로 보내는 요 함수를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확률 변수 x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요렇게 이제 정의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렇게 쓰거든요.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냐? x가 0이 되는 확률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면 이 말은 x가 0이 되는, 그러니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그런 집합들을 모은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A1이다 라고 이제 두고, 그래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P의 4, 그러니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는 1, 2, 3, 4, 5, 6 요것 중에서 4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6개 중에 1개가 일어날 확률. 그래서 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라고 이제 x를 정의를 하면 확률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제가 설명하기 이제 좋으라고 그냥 써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 봤다 생각하고 그냥 P의 X는 0일 확률은 이제 6개 중에 1개다. 6분의 1이다. 요렇게 이제 하면 되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X가 1이 될 확률은 요렇게 이제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는 요 함수를 타고 가는 거에 의해서 A2라는 사건을 정의하는데, 이 사건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사건.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해서 이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해서 이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는 1이랑 5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1, 5가 나오는 확률, 요거를 갖다 이제 구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총 6개 중에 2개가 있다 라고 해서 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을 정의하는 것,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을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이때의 P를 X의 확률 분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제 확률 분포를 정의를 하는 거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속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중에 제일 쉬운 게 이제 요거라고 생각해서 갖고 온 건데, 배차 간격이 10분인 버스를 기다리는 시행에서 확률 변수 y를 기다리는 시간 분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y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A1이라는 사건을 버스가 10분 안에 오는 사건이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근데 우리는 배차 시간이 10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버스가 10분 안에 오는 확률은 1이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K가 0에서 10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예요. 그럴 때 Y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요렇게 이제 정의가 됐다라고 하면 어떤 사건을 버스가 K분 안에 오는 사건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버스가 K분 안에 올 확률 이거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제 10분 중에 K분 안에는 온다는 말이니까 10분의 K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연속 확률 변수 Y 가지고 조건부 확률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놓으면 무슨 말입니까? 배차 간격이 3분 안에 도착했을 때 그게 1분 안에 도착했을 확률은 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확률도 이제 뭡니까? 확률 변수를 통해서 확률 분포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가 3분 안에 도착했다고 할 때 그게 1분 안에 도착했었을 확률은 하고 이제 물어보면 전체 3분 안이니까 3 중에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을 정의를 하는 게 확률 분포다 라는 겁니다. 이때 P를 Y의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모든 값이 x1, x2, x3, 땡땡땡, xn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셀 수 있으니까 땡땡땡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무한히 많은 양에 대해서 이제 확률 분포를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이제 유한한 값에 대해서만 합니다. 네, 그럴 때 이 x가 가지는 이 값을 가질 확률들이 각각 P1, P2, P3, 땡땡땡, Pn 이렇게 이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X1, X2, X3, 땡땡땡, Xn과 P1, P2, P3, 땡땡땡, Pn의 대응 관계 대응 관계라고 하면 이게 함수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대응 관계를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네, 정확하게 이제 이거는 이제 실수 집합은 아니죠. 그죠?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 실수 집합에서 0,1로 보내는 함수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여기 안에 있는 어떤 부분 집합 A에서 보내는 게 정확한 확률 분포의 정의가 되겠죠. 그죠? 설명하기 편하려고 그냥 실수라고 했는데 뭐 이 정도는 감아주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설명 쉽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어쨌든 요때 이제 실수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x1, x2, x3, 땡땡땡, xn 이것과 확률 p1, p2, p3 확률값 땡땡땡, pn 이것들의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률은 위에서 썼던 것 같이 x는 xi는 pi 이게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확률을 함수값으로 갖는 그 함수 p를 우리는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제 부릅니다. 요거까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이산확률 변수 x가 가지는 모든 값에다가 x가 이 값을 가질 확률들을 대응시켜 놓은 관계 이거를 확률 분포라고 하고요. 그럴 때 각각의 확률값, 이 함수값들을 요 함수를 우리는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다. 라고 이제 부르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때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x가 가지는 값들 x1, x2, x3, 땡땡땡, xn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확률 질량 함수 px는 xi
이 값들을 각각 대응시키는 요 관계를 갖다가 이 관계를 갖다가 우리는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것을 x의 확률 분포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참고 부분을 보면요.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말고 없어요. 하나는 식, 하나는 그래프, 하나는 표예요. 이산확률 분포, 이 분포를 식으로 나타낸 것이 확률 질량 함수이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확률 값을 이제 함수 값으로 갖는 이 식이잖아요. 그죠? 이 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를 식으로 나타내면 확률 질량 함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표로 나타낸 것이 확률 분포표예요. 네, 그래프도 있는데 그래프가 이제 교과서에는 있죠. 그런데 잘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은 세 가지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이산확률 변수 x가 가지는 모든 값이 x1, x2, x3, 땡땡땡, xn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가 px는 xi는 pi, 이때 i는 1부터 n까지의 정수라고 할게요. 그럴 때 여기 있는 확률, 이제 pi는 이제 확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확률의 성질에 의해서 이제 pi, 확률 질량 함수 값은 0에서 1 사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확률의 확률 값의 합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의 값의 합은 1이 됩니다. 그리고 p의 x가 xi에서 xj에 있을 사이,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x는 xi 이거 만족하는 거랑 x는 xi 플러스 1 요걸 만족하는 사건들이 이제 잘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 배반이 될 거거든요. 그죠? 이거가 될 사건이랑 이게 될 사건, 두 사건은 이제 배반 사건이니까, 이게 공인 사건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해당하는 확률들을 다 더해주면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설명이 약간 복잡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확률이 여기서는 이제 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이 약간은 좀 복잡한데 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 확률 질량 함수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은 0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p의 x는 x가 될 확률, 그러니까 x, 어떤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0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x가 연속하는 실수값을 모두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내가 몸무게가 이제 70kg다 라고 해도 내가 진짜 70kg라서 70인 건지 아니면은 70.01이라서 70kg라고 하는 건지 70.0001이라서 70kg라고 하는 건지 이게 유효 숫자, 저울의 유효 숫자가 이제 적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연속하는 모든 실수값 중에 내가 몸무게 하나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확률을 정의해가지고 x는 뭐다 랄 확률이 0이다 라는 겁니다.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요. 그죠? 그래서 다른 함수를 이용해서 확률 분포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마땅히 떠오르지 않죠. 어떻게? 무엇으로? 그렇게 이제 떠오르지 않는데 우리가 기존에 연속하는 양을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도수분포표, 상대도수,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그 내용이에요. 네,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이 내용을 이제 알고 있던 걸 꺼내가지고 써야 됩니다. 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를 제가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식사 시간이라고 이제 정해 놓고 도수 분포표로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해놨다라고 이제 할게요. 그러면 식사 시간을 x로 이제 정의를 한 다음에 5에서 10분 사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5 이상 10분 이하인 도수들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기억이 나시죠? 요거는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있는 학생,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있는 학생, 20분에서 25분 사이에 있는 학생, 이렇게 이제 해서 총 100명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상대 도수는 100분의 15, 100분의 25, 100분의 30, 100분의 15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렇게 이제 될 때 이 칸을 갖다가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상대 도수를 계급의 크기로 나눈 거. 그죠? 그러니까 계급의 크기 분의 상대 도수 이렇게 이제 칸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계급의 크기는 5에서 10,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요 계급 사이의 크기인 거죠. 그러니까 10-5니까 5, 이게 이제 계급의 크기예요. 그래서 이제 5분의 0.15 해가지고 0.03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계급의 크기는 그래서 15-10 이렇게 갖고 5다. 그러니까 모든 계급에서 크기가 5로 일정하게 되는 이런 표를 하나 완성을 했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x가 5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을 확률은 0.15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밥을 5분에서 10분 사이에 먹는 확률.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로 정해 놓으니까 연속하는 실수 양을 범위를 정해 놓으니까 확률을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힌트가 되어 가지고 네. 요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히스토그램을 그려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토그램이 이 도수 분포표에 대한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는데 이 확률은 뭐라는 겁니까? 히스토그램에서 여기에 색칠한 부분, 요만큼 부분의 넓이랑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조사 대상을 점점 늘리고 계급의 크기를 점점 줄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점점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좀 세분화 시킬 수 있겠죠. 이 안은 한 5.1분에 나가네, 5.2분에 나가네, 5.01분에 나가네 하는 식으로 세분화를 점점점 이렇게 이제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이렇게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이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있을 때 도수분포 다각형이 꺾인 선 그래프로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계급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게 되면서 매끄러운 곡선이 됩니다. 그죠? 매끄러운 곡선. 안 매끄러워도 되지만 어쨌든 곡선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도수 분포 다각형은 점점 이렇게 이제 곡선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라는 겁니까? 여기 있는 히스토그램이 있던 요 직사각형의 넓이와 계급의 크기를 점점 작게 해가지고 조사 대상 점점 늘려서 계급의 크기를 점점 작게 해서 만든 도수 분포 다각형과 X축과 5랑 10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넓이가 같게 된다. 즉, 이 넓이는 0.15였고 이거는 확률 5에서 10 사이에 있을 확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을 정의할 때 이렇게 범위로 정의를 하는데 그 범위로 정의를 했을 때 이 도수분포, 매끄러워진 도수분포 다각형과 X축과 X는 5, X는 10 요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이 확률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을 정의할 때 어떤 함수의 넓이로, 어떤 함수와 이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로 확률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확률을 구하고 싶어서 넓이를 구하는 그 곡선을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요. 그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확률 분포를 정의하는 게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라는 겁니다. 설명이 길었지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 이 곡선 확률 밀도 함수죠. 이거는 항상 x축 위에 있고 당연히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상대도수로 정의를 한 거니까. 항상 양인 거잖아요. 상대도수는. 그리고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전체 합은 1이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제가 이거 정의할 때 계급의 크기분의 상대도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가 상대도수가 되는 거예요. 즉 요렇게 이제 계급의 크기분의 상대도수로 y축을 설정해 놓은 것은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상대도수로 정의를 하기 위함이고 이 넓이는 상대도수의 합이니까 전체 합은 1이 된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제 확률 질량 함수에서 또 있었듯이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뭐였어요? 알고 있는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1이었잖아요.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확률 밀도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다 라는 성질을 여기서 이제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 5에서 10 사이에 있을 확률은 곡선과 x축 그리고 x는 5, x는 10 요 네 가지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같다. 이와 같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구하기 위해 어떤 곡선의 넓이를 구하게 되는데 그 곡선을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즉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일 때 x가 a 이상 b 이하의 값을 가질 확률 이것을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y는 fx와 x축 그리고 x는 a, x는 b 요 네 가지의 곡선 또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설명 길다, 그죠?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하면 확률 밀도 함수 y는 fx가 있으면 이제 x는 a 요렇게 이제 그려지죠. 그리고 x는 b 직선 요렇게 그려지고 그리고 x축 요렇게 이제 둘러싸인 부분에 요 빨간 색칠한 요 부분의 넓이를 이제 p의 a에서 그러니까 x가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 그렇게 정의한 요 확률 p를 연속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를 보겠습니다. 수학2에서 여러분 정적분을 배우게 되는데요. 정적분이 딱 이거예요. 정적분의 정의가 y는 fx, x축,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fx가 양수일 때 정적분의 정의가 딱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적분을 배우게 되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x가 a에서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 정적분값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예. 요거를 수투를 안 배우고 확통을 배우니까 이렇게 이제 말로 풀어서 한 거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네,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정의가 되어야 돼요. 확률 밀도 함수를 확률을 이제 확률 분포를 정의하려고 하면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확률 밀도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때 확률 밀도 함수 fx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서 단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만 x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확률 밀도 함수 fx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만 정의된다라는 거예요. 요걸 넘어가면 정의를 안 해주는 이 함수 fx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거든요. 물론 여기 있는 알파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즉 실수 전체가 되어도 돼요. 네, 확률 밀도 함수가 여기서는 보기 편하라고 알파에서 베타 사이 6개인 어떤 영역에 대해서만 정의를 해놨는데요. 근데 이제 이미 실수에 대해서 정의를 해도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를요. 실제로 나중에 정규 분포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이 정규 분포가 실수 전체 정의된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거든요. 그죠? 정규 분포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실수 전체에 대해서 정의된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있는 알파 베타가 어떤 실수 값이다 라고 이제 기억을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확률 밀도 함수는 첫 번째, 함수값이 전보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y는 fx, x축, x는 알파, x는 베타. 요때 알파, 베타 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정의되는 양 끝값이라고 했거든요. 어쨌든 그 정의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표본 공간에 대한 이제 뭡니까? 그 확률은 이제 1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서 따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두 상수 A, B에 대해서 이때 A와 B 값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 값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P의 X가 A에서 B 사이에 있을 P 그러니까 확률인 거죠. 그것은 y는 fx, x축,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이다. 이렇게 이제 확률을 정의하는 것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다. 줄여서 연속 확률 분포다. 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참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함수 fx가 위에 1, 2를 모두 만족하면,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만족하는 함수 fx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그냥 부릅니다.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예요. 함수값이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어떤 알파와 베타 사이, 그러니까 정의되는 그곳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다. 이게 되면 이제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위에 3에 의해서 요 세 번째에 의해서 어떤 말이 됩니까?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 확률이 0이 되죠. 그죠? 이게 이제 뭐 요렇게 이제 y는 fx가 있으면 어떤 특정한 값 x에 대해서 그죠? 요 x와 요 그거 곡선과 x축 사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 요렇게 이제 되는 게 아니고 한 여기 어떤 특정한 값 a라 할게요. x라고 하니까. 그죠? x는 a와 요거가 요거. 그러니까 그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항상 0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서 이제 둥호가 하나 빠져도 아니면 두 개가 빠져도 상관없이 확률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좀 무리해서 이제 확률 변수를 한꺼번에 정리를 했는데요. 관련 문제는 뭐 지금 풀지 않아도 되지만 어차피 나중에 풀 거라서 그렇지만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무엇이고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무엇이고 요거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산확률 변수는 확률 질량 함수로도 나타내지만 확률 분포표로도 나타난다. 요 표가 나중에 이제 중요해지거든요. 설명할 때. 이것까지 이제 자세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설명 들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